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영화 구루지 매치를 보신 분 계신가요? 환갑을 넘긴 두 명의 전설적인 복서가 30년 만에 링 위에서 만나 못다한 승부를 벌이는 내용인데요. 현실에서 이 정도로 극단적인 경기는 좀처럼 찾기가 힘들지만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링에 오르는 경우는 꽤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4세 마이크 타이슨과 51의 로이 존스 주니어의 경기가 구루지 매치와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분명 복싱계에 살아있는 전설인 두 선수이지만 나이를 고려해 최대한으로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규칙하에 시합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세계 최정상급의 기량을 뽐내던 경험이 있더라도 나이에 의한 신체 능력의 저하나 몸에 축적된 데미지, 반복 훈련을 벗어나 비운동 선수의 삶을 살아온 기간들은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기량의 저하를 불러오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처럼 파이터의 기질을 억누르지 못하고 은퇴하고 나서 다시 링에 올랐던 경기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K1 월드 그랑프리 4회 우승에 빛나는 전설적인 인물 어네스트 후스트. 그는 완벽한 경기 운영과 채찍같이 휘감기는 로우킥, 탄탄한 공수 밸런스로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활약해온 베테랑입니다. 1965년생인 후스트는 당시 42의 나이로 이미 젊은 선수들과 경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06년도 월드 그랑프리 개막전에서 후지모토 유스케를 격파했습니다. 8강에서는 하리드디 피우스트까지 누르고 세미 슐트와 꽤나 접전을 벌이는 노련함을 뽐냈죠.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한 후스트는 폴 슬로윈스키, 효도로, 치콩고 등 세계적인 선수들의 타격 코칭을 하거나 자신의 체육관을 운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2014년 어느 날 나고야에서 열린 후스트컵 레전드라는 대회에서 신이라는 나이로 후스트 선수는 8년 만에 깜짝 복귀전을 가집니다. 느릿느릿한 바디 스트레이트, 레프트 더블에서 이어지는 매서운 콤비네이션, 스피드는 확실히 느리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레프트 훅과 로우킥 연계, 충분히 카운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상대 스탠 리는 들어오지 못하네요. 레프트 바디, 레프트 훅, 니킥까지 주도권을 꾸준하게 쥐고 있는 후스트, 로우킥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또다시 바디 블로우, 다운 빼앗습니다. 반백살의 나이라도 후스트는 후스트네요. 물론 상대 선수의 기량이 많이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결국 경기는 3라운드 내내 쉬지 않고 공세를 펼친 후스트의 판정 승리로 끝이 납니다. 같은 해 10월 후스트는 오사카에서 열린 WKO라는 대회에서 헤비급 타이틀을 두고 경기를 갖습니다. 그의 상대는 다름 아닌 피터 아츠. 비록 공식적으로 은퇴 선언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1970년생으로 이미 선수 생활의 황혼기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이번이 벌써 6번째 만남이었는데요. 노장들의 결투는 결국 후스트가 상대 전적 4승 2패로 라이벌전을 마감했습니다. 이 경기를 끝으로 어네스트 후스트는 아직까지 링에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총 전적이 99승 21패 1무로 100승을 채우기 위해서 언젠가는 다시 링 위로 오를지도 모를 일입니다. UFC 라이트 헤비급 전 챔피언이자 엄청난 인기로 UFC의 흥행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스타 파이터 아이스맨 척 리델. 그는 터프하게 상대를 부셔버리는 스타일로 수많은 명장면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소개했을 때도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셨죠. 7연속 KO 승리를 기록하던 그가 2007년부터 급격한 슬럼프에 빠집니다.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뺏긴 걸로 모자라 6경기 중에 5경기를 패배. 그것도 마지막 3경기는 모두 KO로 지고야 말아버린 것이죠. 결국 가족 친구들과 상의 끝에 2010년 12월에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8년 4월 갑자기 척 리델은 다시 케이지로 오르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것도 이미 2번이나 꺾은 바 있는 UFC 라이트 헤비급 전 챔피언 티토 오티즈를 상대로 말이죠. 결국 2018년 11월 오스카 델라호야의 골든보이 프로모션에 주최하여 1969년생 50살의 척 리델과 1975년생 44세 티토 오티즈의 3차전이 열립니다.
꾸준하게 경기를 가지고 있던 티토는 리델에 비해 훨씬 몸 상태가 좋아 보이네요. 신중하게 탐색전을 펼치던 양 선수, 가볍게 잽을 뻗어봅니다. 이번에는 무게를 실어서 훅을 쳐보는데요. 리델은 사이드 스텝을 꾸준하게 밟아주며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손 타이밍을 잡아보는 리델, 그러나 주먹이 나가지 못합니다. 펀치 스피드에 자신이 없을 때 보통 선제 공격이 나오지 않죠. 페인트를 줘보는 티토, 리델의 반응을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펀치 러쉬를 시도하는 리델, 굉장히 느리죠. 이로써 별다른 무기가 없음을 확인한 티토는 기어를 한 단계 올립니다. 언제라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체위를 맞췄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이트, 리델 피해냅니다만 뭔가 당황한 듯한 모습입니다. 여유가 생긴 티토, 잔발을 밟아주며 리델을 몰아갑니다. 마음 먹고 들어가면 리델이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할 것 같죠. 하이킥까지 차주면서 옵션을 넓힙니다. 리델은 뒷손 카운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리한 티토, 쉽게 들어가지 않고 움직임만 주고 있습니다. 잽 그리고 오버훅을 날리는 리델, 티토는 간단하게 피해내고 훅 카운터를 돌려줍니다. 넘어지는 리델, 일어나는데 성공합니다. 크게 데미지는 없어 보이네요. 다시 대치 상황으로 돌아가죠. 리델의 원투, 흘려내고 바로 되돌려줍니다. 투 치자마자 더킹 훅 투로 반응하는 티토. 척 리델 나이가 나이인지라 정말 너무 느려졌네요. 반면 티토는 완전히 경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간 처참하게 당했던 패배를 서력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솔직히 끝낼 수 있음에도 일부러 끝내지 않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처벌하고 도발하는 티토, 오버핸드 훅 여의치 않습니다. 모든 펀치가 통하지 않는 리델, 드디어 티토가 들어가죠. 스트레이트 꽂힙니다. 그대로 경기 끝. 12년 만에 만난 두 선수, 처음으로 티토 오티즈가 척 리델에게 승리하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승리 세레모니를 보여줍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척 리델. 그러나 선수로서 많은 것을 잃었음에도 늦은 나이에 복귀하여 싸우는 도전 정신과 터프함에 같은 남자로서 무한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초창기 UFC 대회의 주역들이자 종합격투기의 조상격인 켄 샴락과 호이스 그레이시. 두 선수의 첫 만남은 1993년 11월에 열린 UFC 1 4강전. 이때 호이스가 57초 만에 탭을 받아내며 켄 샴락에게 첫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1995년 4월 UFC 그 5번째 대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라운드 없이 30분 동안 경기가 치러지며 승부가 나지 않을 시 연장전 5분 동안 더 싸울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이 경기의 승자가 UFC 챔피언에 오르도록 되어 있었죠. 그렇게 2차전을 벌이게 된 양 선수, 경기는 아주 지루한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3분이 넘도록 상위 포지션을 유지하는 켄 샴락과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깔려있기만 하는 호이스. 관객들은 엄청난 야유를 쏟아냈고 31분 동안 승부가 나지 않자 결국 연장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장전에서도 비슷한 그림으로 경기는 흘러갔고 결국 36분간의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이야, 역대급으로 지루한 경기를 만들어버린 양 선수. 2007년 사쿠라바 카즈시와의 경기를 끝으로 링에 오르지 않던 호이스 그레이시는 2013년 11월 은퇴를 선언했고 켄 샴락 역시 2015년 킴보 슬라이스와의 깜짝 대결을 제외하고는 2010년 이후 사실상 은퇴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선수의 3차전은 2016년 2월 무려 2차전 이후 21년 만에 벨라토르 149 대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1964년생 53세 켄 샴락과 1966년생 51의 호이스 그레이시가 그야말로 구루지 매치를 벌인 것이죠. 앞발킥으로 견제하는 호이스, 하이킥도 섞어줍니다. 압박하는 샴락,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간단한 동작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양 선수. 처음으로 공방이 오가지만 서로를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다소 지루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가볍게 킥을 던지는 호이스와 슬금슬금 거리만 유지하는 샴락의 그림이 반복됩니다. 드디어 붙어보는 샴락, 훅 빗나가고 서로의 목을 끌어당기는데요. 니킥 시도하는 양 선수, 호이스의 니킥이 들어갑니다. 켄 샴락 데미지가 있어 보입니다. 테이크다운까지 파운딩! 그렇게 경기 끝이 납니다. 이로써 호이스 그레이시가 다시 한번 켄 샴락을 꺾으며 상대 전적 2승 1무로 라이벌전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고 켄 샴락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리플레이를 확인해보니 호이스의 니킥이 정확하게 로블로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 니킥이 앞면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미 로블로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켄 샴락은 허무하게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이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아이고, 아쉽습니다. 이로써 다시는 볼 수 없을 두 전설의 매치는 이렇게 심판의 실수로 허무하게 끝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사기적인 펀치력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복싱 선수 조지 포먼. 그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프로 전향 후에도 챔피언에 오르며 복싱 선수로서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빡빡한 일정 속에 수많은 경기를 치르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긴 포먼은 1977년 지미 영과의 경기를 끝으로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언하는데요. 은퇴 후 목사가 되어 활발한 목회 활동을 하던 그는 정확히 10년 뒤 39살의 나이로 다시 링 위로 오릅니다. 그리고 당시 25승 11패의 전적을 가진 스티브 조우스키를 상대하게 됩니다. 양팔을 내리고 스트레이트처럼 강력한 잽을 뻗는 포먼. 조우스키는 경기 내내 위축된 모습을 보입니다. 스피드나 순발력이 강점인 선수에 비해 펀치력을 주무기로 싸우는 선수들은 대부분 선수 생명이 더 길기 마련인데요. 조지 포먼 역시 40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여전히 강력한 펀치력을 내세워 조우스키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손쉽게 조우스키를 제압하고 10년 만에 승리를 맛보게 되죠. 야, 정말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후 91년 홀리필드에게 패배할 때까지 무려 24연승을 달리며 제2의 전성기를 보낸 조지 포먼. 1994년 마이클 무어러를 KO로 꺾으며 무려 45의 나이에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후 5번의 경기를 더 가진 포먼은 97년 76승 5패의 전적으로 만 48에 길었던 선수 생활을 마감합니다. 은퇴를 하고 몇 차례 복귀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예 1부, 2부로 복싱 인생이 나뉘어질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한 것이었죠.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의 복싱 커리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라이드 FC의 스타이자 난폭한 타격으로 상대들을 모조리 괴멸시켰던 반달레이 실바. 그는 앤더슨 실바와의 경기를 앞두고 자국 브라질에 대한 수위 높은 독서를 서슴지 않았던 차일 소넨과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실바는 소넨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띄웠고 소넨 역시 가진 방법으로 실바를 비난하며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갔죠. 이를 가만히 놔둘 리 없는 UFC에서는 곧바로 둘의 대결을 추진합니다. TUF 브라질 편에서 두 선수가 코치로 임명되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는데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던 두 사람은 실제 몸싸움까지 벌이며 갈등의 극을 보여주었지만 2014년 경기를 앞두고 두 선수 모두 약물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며 결국 이 경기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아 나이가 나이인 만큼 사실상 이 경기는 성사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6월 UFC가 아닌 벨라토르에서 오래된 대립의 결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6년생 실바는 4년 만의 경기였고 77년생 소네는 불과 5개월 전에 4년 만의 복귀전에서 티토 오티즈에게 패배했던 상황입니다. 두 선수 모두 비슷한 조건에서 경기가 시작되었죠. 시작하자마자 태클 들어가는 소넨, 강력한 압박과 파운딩으로 기선 제압에 성공합니다. 2분 여간 깔려서 얻어맞던 실바는 겨우 일어나 보는데요. 소넨의 강력한 클린치에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바는 역시 실바겠죠. 강력한 라이트 훅이 터집니다. 다운된 소넨에게 달려드는 실바! 이마저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등을 내고 눕습니다. 결국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컨트롤을 당하죠. 관객들은 신이 났지만 실바에게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실바 특유의 붕붕욱이 터지나 했지만 또다시 테이크다운을 방어해내지 못합니다. 귀여움과 무서움을 한 번에 가지고 있는 실바.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활로를 뚫어야 할 것 같은데요. 스탠딩 선언이 되자마자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고야 맙니다. 결국 경기가 끝날 때까지 소넨의 상위 포지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완패를 당해버린 반달레이 실바. 1년 뒤 벨라토르 206에서 펼쳐진 퀸튼 잭슨과의 4차전에서도 KO로 패배하며 체면을 잔뜩 구기고야 말았습니다. 벨라토르와의 계약이 만료된 뒤 현재까지 경기가 없는 상황이죠.
TOF1 출신이자 UFC 원조 악동 캐릭터로 큰 인기를 누렸던 크리스 리벤. 화끈한 파이팅으로 여러 명경기를 만들어내며 23번의 승리 중 18번의 피니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유라이어 홀에게 당한 KO 패배를 끝으로 옥타곤을 떠나게 되는데요. 2016년 벨라토르에서 반달레이 실바와 크리스 리벤이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하지만 이내 심전도 검사에서 불합격을 하여 결국 경기도 무산되어 맙니다. 그러나 1918년 11월 베어너클 FC에서 5년 만에 링 위에 다시 오릅니다. 1980년생인 리벤은 한국 나이로 39, 그 상대는 76년생인 베테랑 파이터 필 바론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 보였던 상황, 그러나 깔끔한 레프트 훅 한 방으로 KO 승리에 성공합니다. 기세를 몰아 2019년 4월 저스틴 베스만마저 1라운드 25초 만에 화끈하게 꺾어버린 크리스 리벤. 비록 마지막 경기는 아쉽게 패배했으나 5라운드를 모두 소화해내며 불혹의 나이에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음을 팬들에게 알렸습니다. 오늘은 은퇴를 번복하고 치른 복귀전 경기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생각보다 경기력이 떨어졌던 선수도 예전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떠나 적지 않은 나이에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링 위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그 용기와 기백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